안녕하세요. 대중음악평론가 박성권입니다. 그 시절 힙한 음악과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00년을 전후로 해서 서양음악이 들어와서 서양음악이 또 우리 가요, 그다음에 우리 국악 이렇게 접목돼서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일제강점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들, 대부분 다 슬픈 노래들이죠. 그런 노래들이 인기를 얻을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서양 음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국악이라는 단어도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우리의 민요와 서양 음악이 또 결합해서 가요란 것이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또 알 수 있게 됐고요. 트로트도 사실은 한국에서 출발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증거 자료를 또 알려드렸죠. 그래서 트로트의 대부인 창시자인 고가마사가 사실은 초중고를 한국에서 보냈다. 그래서 그 시계탑도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 시계탑을 이제 나중에 와서 세워줬는데 고가마사가 사망하고 시계탑이 고장났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와가지고 고쳐줬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또 그런 어떤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의 장점을 또 잘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생각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됐고 사이 6.25가 또 벌어지고 그 사이에 격동이 70년대, 60, 70년대가 벌어지는데 그 시절의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얘기를 잠깐 안 들 수가 없는데요.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실시되잖아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존 하지 중장한테 한국의 통치권을 맡기는데 존 하지 중장이 안타깝지만 친일 청산을 하지 않고 안정을 선택하면서 친일파들한테 사실 한국의 어떤 주요 지배를 좀 맡기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당시에 좌가 우가 반목하는 지금 좌파 우파지만 그때는 좌익 우익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그 반목하는 어떤 설정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됐다는 게 좀 슬픈 일이에요. 보통 이제 한 번쯤 다 그런 진통을 겪거든요.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미국, 일본은 그런 좌우와 반목하는 걸 다 해결을 했는데 유독 한국만 아직도 그걸 해결을 못했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가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후보 신익희의 죽음과 비 내리는 호남선 이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남행열차라는 노래 아실 거예요. 비 내리는 호남선. 그 노래가 원래는 이 손인호 선생이 부른 비 내리는 호남선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제 탄생한 노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손인호 선생이 이 노래하고 사연이 좀 있어요. 왜냐면 1956년이죠. 그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3대 대통령 선거였었는데, 물론 이제 그 선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또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참 직전에 그 야당 후보였던 신익희 선생이 굉장히 참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강에서 이렇게 선거 유세를 하고 많은 분들이 참 그러니까 신익희 선생을 굉장히 그 지지를 또 했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구호가 뭐였냐면은 못 살겠다 바꿔보자 하면서 하여튼 엄청나게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호남 지역에 가서 유세를 하자 그래가지고 호남선을 탔는데 호남선 안에서 또 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급사한 이유가 사실은 음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손인호 선생의 비 내리는 호남선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히트를 했었었고, 그래서 가사에 보면은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오느냐, 돌아서 피눈물을 흘러야 오느냐,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신익희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당 주자가도 됐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노래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신익희의 죽음을 굉장히 사실은 음모로,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죽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 당시에는 대놓고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이 노래로서 뭐 얘기를 좀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가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 두 부분은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제가 가수의 삶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인수라는 가수는 애수애수야구 그다음에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불렀죠.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에게 그러니까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의 아픔, 그 다음에 전쟁의 아픔을 다 어루만져주는 노래를 부른 분인데,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이분의, 남인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를 줬지만, 본인의 인생은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별명이 돈인수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색했다. 그래서 참, 한 인간이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또 들고요. 또 그 사이에 현인의 노래 굿세어라 금수랑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노래가 참 많은 그 시절에 그 6.25 이후에 많은 분들한테 그 삶에 깊은 어떤 위로를 좀 주었었는데 지금 이제 영화로 나왔죠. 국제시장의 영화에 이 굿세어라 금수나의 이야기가 이제 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흐르죠. 그래서 흥남 부두의 미군 철수의 상황을 그 이후의 이야기들가 이제 영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때문에 그런 노래들이 좀 나왔다 하는 것이고요. 자유부인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 자유부인은 제목부터가 자유부인이잖아요. 부인이 춤바람이 나와서 나이트클럽에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정비석의 소설이었는데 이게 하여튼 굉장히 그 논란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친다 이거죠. 그래서 당시 서울법대에서 황산덕은 중공군 2개 사단, 그러니까 50만 명이 필적할 만큼 위험한 소설이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고, 그래서 영화화까지 나오게 됐죠. 근데 이게 재미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소위 식자들이 이 소설은 참 국민을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좋아해요. 더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해야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이 영화 소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영화가 그렇잖아요. 이 내용이 사회 지도층의 일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관념적인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히트를 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는 노래들이 많이 나오는데 1950년대에 어떤 음악을 우리 즐겼는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보, 탱고 다 나와요. 이 라틴 음악이 그래서 50년대에 많이 불려졌다. 할 수 있고 그런 노래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춤도 추고 했었다라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보면 되고요. 또 이제 로큰롤도 이때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분은 뭐 이렇게 한국의 제일 사랑하는 가을 노래 하면 차중락이 있었다라고 이제 스쳐 지나가듯들에게 하는 겁니다.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람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를 권한 거고요. 또 이제 60년대 상황, 50년대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53년대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67달러였으니까요. 북한이 200달러였어요. 우리가 북한보다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국가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사람들한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좋은 게 노래예요. 그래서 군가 스타일의 노래를 막 부르게 한 거죠. 울릉도 트위스트. 이스이스터스가 불렀죠. 이스이스터스는 울릉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울릉도 트위스트를 이제 불렀습니다. 또 서울의 창가 같은 노래들도 또 군가 스타일의 노래죠. 이런 노래들이 나온 이유가 또 이제 나라를 어떻게든 재건하려니까 국민들이 또 들썩들썩 해야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노래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비틀즈 캅밴드가 나오는데 이 키보이스 음반 보시면 왠지 이거 보시면은 비틀즈 같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게 그러니까 비틀즈 그대로 이제 따라한 거예요. 다 이제 비틀즈 따라한 겁니다. C5, C6 최한 씨가 보컬이었는 팀. 그다음에 붕붕 자중창단 기억하시죠? 꽃집에 아가씨는 예뻐요 하는 다 비틀즈 카피 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틀즈의 영향이 컸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또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신중현 씨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신중현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술에 있어서 창작을 하게 됐다. 한국 최초의 락 앨범을 이제 만든 분이고, 그래서 애도 포 중요한다. 여기 애도 포 보이시죠? 애도 포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리고 이제 재미나게 사람들이 그 시절에 그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 빗속의 연인, 그다음에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이라는 노래는 나중에 히트해요. 69년이 돼서야. 원래 이 에드포어라는 팀이 64년에 먼저 불렀습니다. 그 제목도 내 속을 태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시절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물살 메시지를 쉽게 보내지만 그땐 그게 안 되니까 다방에서 커피 시켜놓고 노심초사하면서 이성을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저 시절이 좋은 건지 지금 좋은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서 이 시절에 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손목희 선생 얘기는 이게 노란 샤스의 사나이, 손석구 선생입니다. 손목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란 샤스의 사나이 기억하시나요? 이번에 노란 샤스 이분 한명숙 씨가 이제 불렀던 이 노래인데, 이 노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댄스풍이면서 이렇게 막 활기차는 노래가 대만에서 크게 히트했다는 거. 이게 미군들이 또 전파를 하는 바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한류 인기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동백아가 씨도 이게 참 어떤 이유로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곡이 됐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손님이 왔을 때 항상 이미자 씨를 청와대에 불러서 부르겠다는 그런 전설의 노래고요. 또 이 노래를 좀 들어볼 텐데, 넷킹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넷킹콜과 최희준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최희준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당시에 노래 잘 부르는 신사분들 생각해보면, 이렇게 넷킹콜이나 프랭크 시나트라는 노래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넷킹콜이나 빈 크로스비, 프랭크 시나트라는 성악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시기에 나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성악은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소리를 멀리 나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노래 부르는 기법이거든요. 근데 30년대부터 마이크가 생기니까 그렇게 노래를 부를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 크루너라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긋나게 노래 부르는 거. 그래서 And now, this new 이렇게 부르잖아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래서 그걸 이제 최희준이라든가 우리 60년대 가수들이 이제 배호 다 이렇게 따라서 부르게 됐는데요. 당시에 이제 한국에 미군이 주둔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군을 위로하는 어떤 생각으로 미국에서 유명한 뮤지션을 한국에 보냈는데, 그 중에 넬킹콜이 한국에 온 일이 있어요. 넬킹콜이 얼마나 뛰어난 뮤지션인지 지금 잠깐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한국에서 공연했거든요. 근데 그때 첫 곡으로 아리랑을 불렀어요. 그게 앨범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잠깐 들어보시면서 가슴 뭉클한 순간을 좀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리랑 부르셨죠? 박수 치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넷킹콜의 공연을 보신 분들이 정말 깊은 감동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또 넷킹콜이 훌륭한 미션인 걸 아시겠죠? 이게 그걸 애워가지고 부르잖아요. 물론 조금 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완전히 외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좀 발음이 명확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형 스타가 왜 대형 스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위스트 김, 이거 잠깐만, 한국 최초의 댄스 가수 트위스트 김, 또 키다리 미스터 김, 이금희 씨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좀 약간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 춤하면 과거에는
남녀가 함께 추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 트위스트가 나오면서 혼자 춤을 추는 걸로 약간 바뀌어요. 트위스트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비차카란 가수 아시죠? Hey, come on, let's twist again 하고 이제 부르는 그 노래에 영향을 받아서 그 자기 이름에 예명에 춤 이름 넣은 분 처음이에요. 트위스트김. 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얘기랑 하나만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클리프 리차드가 69년에 내한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클리프 리차드를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카페 같은 데서 우리 뭐 케이크 생일 파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카페에서 그 사장님이 무슨 노래 틀어주잖아요. 딴따단따단딴따단따단딴딴딴딴 Congratulation, I'm celebration 그 노래를 이름 부른 분이 이제 클리프 리차드인데 뭐 더 영 원스라든가 뭐 Summer Holiday 뭐 너무 유명한 노래 많은데요. 뭐 인기가 있는 거죠. 이화여대 강당에서 공연을 했는데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대한민국 말세다. 그래서 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화여대랑 몇 군데 갔을 때 그때 이제 10대가 나중에 부모가 돼가지고 요새 90년대 H.O.T 뭐 유키스 언더블럭 공연에 애들이 난리 쳤다고 말세라고 이제 얘기했죠. 그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게 스타를 좋아한다고 해서 자신의 삶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역사학에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청소년식이 일시적으로 스타를 좋아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클리프 리차드의 공연에서 또 말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많은 가수가 대한민국에 있었어요. 70년대의 어떤 상황을 한두 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70년대 포커시네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포크 얘기를 좀 이어서 나갈 거예요. 근데 이 포크가 발생했던 원동력을 생각해보면 밥 딜런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밥 딜런은 소위 이제 시위 같은데 많이 나가서 시적인 노래를 불렀죠. 그 다음에 반정운동을 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 받았거든요. 노벨 문학상 왜 받았냐? 그럼 몰라요. 그냥 노벨 문학상 받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반대하고 노동자를 위한 노래를 평생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정말 시적이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밥 딜런한테 노벨 문학상을 준 겁니다. 그거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서유석, 한국의 밥 딜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대학가를 비판하는 노래 불렀습니다. 파란 많은 세상 불렀고 양희은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양희은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이 바뀌길 원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결과물이 오늘날 이렇게 한국에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역할이 70년대, 60년대 더 있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